다시 이제 아토포스 광주 그랬는데 도대체 토포스가 뭔가? 토포스가 뭔가? 토피아. 토포스란 말은 토피아란 말이죠. 토피아란 말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땅이란 말이에요. 장소. 그런데 한국에 이런, 그러니까 요즘엔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땅.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부의 축적 방식이죠. 땅.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겐 땅. 그러면 우리가 이 너무나 좋은 거죠. 땅이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모두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외설적으로 드러내도 되는 건가요? 어쩌면 이건 진실이죠. 진실인데 너무나 외설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 자, 유토피아란 뭐냐? 유토피아란 이 장소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소가 토피아인데, 플레이스, 영어로 말하면 플레이스, 우리말로 하면 장소 또는 땅 이런 건데요. 이 토피아가 없는 것,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이 유토피아다. 이렇게 아마 배우시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는 없는 땅이 아니에요.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장소를 제거해버린 것이지. 장소를 제거해버린다는 게 뭘까요? 토피아를 제거하는 거죠. 땅을 없애버린 거예요. 야,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땅 없이 지어진 공간이에요. 뭐예요? 아파트죠. 빌딩이죠. 땅이 없어요. 땅이 제거해버린 공간. 이건 원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생계를 꿈꿨던 사람들이 실제로 설계한 거예요. 르 코르비지에,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르 코르비지에가 설계했어요. 아파트라는 걸. 왜? 땅을 없애버린 거죠. 땅 없이도 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땅 없이 살 수 있는 세계를 꿈꾸죠. 그래서 땅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땅을 제거하고 만들어진 아파트. 땅을 제거했다는 건 뭐냐? 다른 말을 해보죠. 아주 쉬운 말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살아요. 이 집에 살아요. 어떤 집에 살아요. 살면서 우리는 뭔가를 지어요. 막 아침밥도 지어서 먹고, 같이 밥도 짓고, 노래도 짓고, 우리 옛날에 말하는 편지도 짓고 다 짓는 거거든요. 관계도 짓고, 노래도 짓고, 약도 짓고, 농사도 짓고 다 지어요. 집에서. 그래서 집이 돼. 흔적이 남는 거죠. 우리가 말하죠. 함께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가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요. 어떤 장소도 사라져버린, 흔적을 지워버린 새 집을 좋아해요. 더군다나 만약에 여건이 달라서 헌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리모델링을 하죠. 앞사람이 만든 장소성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해요. 그건 동물들하고 똑같죠. 동물들이 새로운 영역을 가면 앞 동물들이 만들었던 거 다 제거하는 거 똑같아요. 너무나 동물적인 거죠. 짐승 같은 짓이죠. 앞사람이 만들어 온 삶의 흔적을 못 견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하죠. 싹 없애버리죠. 그런 방식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흔적은 도대체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그래서 내 삶의 흔적, 장소, 집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유토피아에 사는 거예요. 토피아가 없는 땅, 장소가 없는 곳, 땅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현대인은, 특히 한국인은. 이런 걸 예술로서 표현할 수도 있죠. 도시 산책자들의 미술적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혜윤이라는 작가. 똑같죠. 똑같은데 화려하죠. 역사를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플레이스,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스페이스는 공간입니다.
아까 말했죠? 플레이스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흔적, 역사가 있는 것이 플레이스예요. 역사는 처음에 플레이스에서 스페이스로 갔다. 이 유명한 말인데요. 엉리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는 곳에 나와 있는 유명한 문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은 무엇보다도 시간을 독립변수로 삼으려는 열망에 따라 정의되었다. 예. 보시면 시간이 독립변수가 되면 공간은 종속변수가 된다. 이 말은 함수 y는 fx 생각나시죠? 예. 함수 y는 fx 그러면 x가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죠. 그죠? 함수는 펑션이니까 어떤 기능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는 데다가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y가 나와요. 그러면 x가에 따라서 y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다 숫자를 집으면 상수라고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x가 독립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x가 모든 결정하는 거예요. x가 시간이 되고 y는 뭐가 된다? 공간이 됐다. 그래서 시간이 입력 또는 원인값인 x로서 독립변수대로 하려면 결과로서 공수된 것들은 y는 값은 질적 차이가 없는 공간이 된다. 자, 현대과학은 시간을 독립변수로 만들어가면서 공간을, 즉 종속변수 안에 질적 차이가 있으면 종속변수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변동이 생기니까. 지가 독립변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y를, 즉 공간을 질적 차이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언어적 사용에서는 공간이나 장소나 별 차이 없으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철학적인 논의에서는 공간은 질적 차이가 없는 텅 빈 곳이에요. 텅 빈 곳. 자, 오래전에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사유보다는 주로 공간적 사유보다는 장소적 사유를 했다 하면 이제 현대에 이르면 사람들은 공간적 사유를 한다. 다시 최근 현대 물리학, 더 나아가서 현대 물리학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 철학, 예술이 전방위적으로 공간으로부터 장소로의 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부터 장소로 이동. 이것을 설명하려면 또 길겠죠? 오늘은 그러나 잠깐만 해서 원래 공간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코라란 말입니다. 코라. 질적 차이가 없는 공간이에요. 플라톤은 코라를 생성의 유모라고 했습니다. 생성의 유모.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잡해요. 코라는 비어있어. 비어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토피아가 생기니까 생성의 유모죠. 그러니까 코라는 공간, 토피아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장소가 생겼다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소는 뭐예요? 사람, 사물, 사건이 생겨나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공간은 메타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은 메타적인, 장소들의 장소니까 메타 개념이죠. 그래서 장소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말 이 세상에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도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공간이라는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있을까요? 예, 이건 과학적인 질문이죠. 자, 중요한 것은 공간은 장소의 장소. 그래서 생성의 유모. 그런데 장소는 뭐냐? 비휴대용 그릇이라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휴대용 그릇. 비휴대용 그릇. 어려운 말이죠? 아주 쉬운 말로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장소란 뭐냐? 장소란 휴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휴대하는 거예요. 비휴대용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컵을 딱 놓잖아요. 그럼 장소라면 이 장소잖아요. 이 장소에 이 컵을 둘러싸고 있는 안팎에 금이 생기죠. 예? 예, 아무튼 뭐. 자, 모든 사물을 감싸 안는 거죠. 모든 흔적을, 모든 사건을, 모든 사물을. 자, 그래서 원래 왼쪽에 이제 보시면 티마이오스라는 플라톤의 작품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코라를 그래서
코라는 빈 것, 비어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순간 뭐가 돼요? 코라가 뭐가 돼요? 토피아가 되죠. 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궁, 율리아 크리스토파 같은 심리학자는 자궁이야말로 코라다. 왜? 비어있어. 그런데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뭘 만들어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전혀 새로운 것을. 자, 그래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유토피아가 얼마나 화려하지만 얼마나 텅 비어 있는가. 그러니까 아파트야말로, 빌딩 숲이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유토피아라는 거죠. 아파트는 유토피아예요. 아파트는 뭐가 많이 있어서 사는 좋아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좋아할까요? 아파트 뭐가 많아서. 아파트가 왜 좋은지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아파트에 매료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아파트가 유토피아라면 여기 어디죠? 여러분 보시면 상무지구입니다. 상무지구. 완전히 상무지구. 이걸 저는 에테로토피아, 푸코의 얘기죠. 그러니까 에테로토피아는 헤테로토피아라고 하죠. 헤테로토피아. 헤테로 그럼 뭐죠? 헤테로. 우리가 동성애자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호모섹수얼리티라고 하죠. 그러면 호모가 동일성이란 말, 같다는 말이거든요. 다르단 말이 뭐예요? 헤테로. 그때 그 말이에요. 헤테로토피아.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헤테로. 이질적인 땅들의 주합이에요. 이걸 의학에서는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해가 없는 이질적인 세포를 가리켜서 원래 헤테로토피아라고 의학적 용어고, 그것을 푸코가 받아들여서 연속성과 정상성을 방해해. 뭔가를 방해하지만 사실은 그 숙주 자체를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건 뭐죠? 일종의 푸코가 말하는 에테로토피아는 아토피아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사이. 이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테로토피아는 원래 푸코가 꿈꿀 때는 이곳에 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지만 이곳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온전하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철학자 얘기고, 실질적으로 에테로토피아가 현대사회에 실현된 것은 이질적인 장소가 난립하는 세계입니다. 난립. 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와 저 건너에 가면 아파트라는 유토피아가 있어요. 여기는 너무 화려하지만 좋지만 재미가 없어. 너무 삭막해.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헤테로토피아 와서 밤에 즐기죠. 변화를 화려하게.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예요. 헤테로토피아의 정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어딥니까? 인류가 만드는 헤테로토피아의 정점, 타임스퀘어죠.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제가 여기 가서 보고, 저도 가봤는데, 지금 여기 LG 있잖아요. 여기 한국인들이 다 전용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간판을. 거기서 보고 막 한국인들이 가서 우와, 자부심을 느끼죠. 야, 드디어 세계의 에테로토피아를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대단하죠. 어쨌든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에 에테로토피아가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전 인류의 표본들이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피부색이 예를 들어 우리가 피부색을 보고 흑인, 백인, 황인종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황당한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곧바로. 왜? 너무 달라, 다. 너무 피부색이 달라요. 그 얼굴도 다 달라.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밀려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움직여요. 그 정도 사람이 많아요. 정말 이질적인 것들의 정점이죠. 에테로토피아. 그런데 이건 저는 푸코가 말하는 생명 권력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본 작가죠. 한명수라는 작가가 타임스퀘어를 이렇게, 아까 비슷한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걸, 그러니까 에테로토피아, 이질적인 것의 환영이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초현실주의로 가는 거죠. 예수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아까 그 도시의 모습을 다시 멀리서 보면, 빨리 지나가면서 보면 추상화가 되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헤테로토피아를 저 다른 맥락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양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느낄 수 있죠. 예? 박능생이라는 작가의 도시의 흔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헤테로토피아의 콜라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지막 주제죠. 아토포스. 아토포스란 말, 아토피아. 그러니까 아토포스는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로는 아토피, 피부염 아시죠? 아토피란 피부염이 있어요. 그 왜 아토피 피부염일까요? 피부염을 왜 아토피라고 했을까요? 아토피. 지금 말하는 아토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죠? 증상이 다 달라. 증상이 달라요. 그런데 증상이 다른 것만 가지고는 아토피가 되지 않아요. 어쩔 때 아토피가 되죠? 원인을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염의 경로를 설명하지 못할 때, 그 피부염의 경로가 단선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아토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토피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사이예요. 사이에 대한 사유가 필요해요. 자크 락강이 요구하는 거죠. 사유. 그러니까 아토포스란 뭐냐? 항상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자야.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자.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또 복잡해요. 판단론이라고 하는데 판단 또는 범주와 관련된 논의가 있고, 그래서 판단에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뭔가 긍정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사람이다. 긍정 판단이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부정 판단이죠. 그런데 나는 비사람이다. 이 비사람이란 건 뭐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인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 무한히 미끄러지는 거죠. 그게 무한히 미끄러지면 악무한이라고 그래요. 악무한. 일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의미 지평을 가질 때 진무한이라고 그래요. 해결이 말하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좀 더 줄여보면, 아토포스 강주는 내가 갈망하는 타자, 나를 매혹시키는 타자, 동일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타자성을 가진 타자로서의 장소. 다시 말하면 아토포스 광주는 광주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광주 바깥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그래서 매혹적인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야, 사랑하는 롤랑 바르트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아토포스로 인지한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내 안에 소유한 순간 사랑은 끝나요. 사랑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소유하는 순간 사랑은 없어요. 그럼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소유물이 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안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죠. 불안하게 하죠.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나를 나에게 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하죠. 끝없이. 예, 이게 사랑을 그만둔다는 건,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아토포스 광주란 진정으로 사랑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도시.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면 과잉 신성화와 과잉 세속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잉이 문제다. 지나치게 광주를 신성화하거나 지나치게 광주를 세속화하는 것, 이건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잉 신성화와 과잉 세속화에 맞서려면 정말 광주는 어떤 가공이 되기 이전에, 관념적으로 구성되기 이전에 어떤 날 이미지에 접근하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특히 연구자들은, 시민들은 날 이미지, 날 이미지. 오규원이라는 시인이죠. 위대한 시인, 우리나라 시인이면서 그 이론이나 비평을 하시는 아주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오규원. 오규원은 작가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는 대단한 시인이죠. 그 오규원 작가가 추구했던 그것도 일종의 날 이미지예요.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우리라는 몸을 통해서, 우리라는 머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 지점이에요. 이 파추상은 뭐냐면요. 전남대병원에 부상당하고 오신 5.18 당시에 환자들을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이름을 알 수 없으거나 또는 이름을 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파란 추리닝 상의를 입은 사람이에요. 파란 추리닝 상의를 입은 사람을 파추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어, 실제로. 이런 게 날 이미지예요. 날 이미지. 우리가 그날 저기서 나는 소리를, 그 날 이미지라는 것은 꼭 그림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소리, 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저는 예를 들자면 중요한 게 뭐냐. 5.18이 아토푸스 광주가 되려면 첫 번째, 연대의 기억의 연대로 가야 된다. 1980년 5월 27일 날 새벽, 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들한테는 단 3발의 실탄만 주어졌습니다. 그건 죽는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살아남은 시민군 오규철이 그날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어차피 씻겨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일단 목욕이나 하자. 죽음을 각오하고 목욕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차분히 마지막을 전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린 죽으면 뭐 하죠? 몸을 깨끗이 씻고 죽음으로 가는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의 시체가, 자신들의 죽음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죽음의 의식을 한 겁니다. 이것이 총탄 3발을 받은 그날 밤 극단적으로 연대의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러면 1980년 5월 17일 날 그들은 왜 그 자리에 남았을까요? 집으로 간 사람도 있죠. 거기에 남았을 수도 있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시민군은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필연성이고 운명인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된 필연적 운명에 대한 인정, 이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를 남아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타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설명한 최초의 사람이 헤겔입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예요. 자유란 타자 안에서 자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타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날 연대의 기억을, 그러니까 최고의 자유는 아름다운 영혼의 부정적 속성, 곧 모든 것을 단념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최고의 자유인 겁니다. 이걸 나중에 니체식으로 표현하면 아모르 파티라고 그래요. 아모르 파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5.18 당시의 연대의 기억의 연대로 이끌어 가야 된다. 아토푸스 광주란.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날의 연대의 기억 연대로 끝난 말은 과거로 가면 동학 농민전쟁에서부터 3월 독립운동, 4월 시민혁명에 대한 응답이면서 발터 베냐민 용어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으로서 역사. 더 나아가서 5.18은 부마 항쟁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5.18을 전국화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 5.18을 전국화해야 됩니까? 전국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국의 다른 사건들과 연대하는 거예요.
연대의 기억을 기억의 연대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계화하다는 말도 반대예요. 왜 세계화를 합니까? 세계의 다른 똑같은 유사한 아토포스들과 연대해야죠. 그래서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 연대를 제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악마는 지시지 않아요. 그래서 악마는 계속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도시를 산책하는 광주라는 아토포스 광주를 산책하는 플라네르에서 보면 우리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적대적 모순 앞에서 쉽게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적 낙관주의, 실천적으로 낙관주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론적 비관주의, 실천적 낙관주의적 태도로 도시를 산책하는 사람, 플라네르. 이건 지금 살아있지, 한번 광주도 왔었죠. 지난번에 비엔날레에서도 한번 강의도 했었죠. 슬로보이 지적이라는 세계적인 철학자죠.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가 위대한 것은 어마어마한 책을 썼다는 50권 이상의 페이지가 1000페이지 이상 넘는 50권 이상의 책을 썼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은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Occupy the Wall Street,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하는 시위대 바로 뉴욕입니다. 그 월스트리트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이 주코타 공원인데 주코타 공원의 시민들 앞에서 직접 글을 써서 가서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철학자란 이런 거예요. 진정한 철학자란. 재밌는 얘기입니다. 시베리아로 끌려간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가 편지를 쓰면 검열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낸 편지가 파란 잉크로 적혀 있다면 거기 적힌 내용이 사실이지만 빨간 잉크로 적혀 있다면 다 거짓이다 라고 친구에게 말을 갔어요. 그러나 편지가 왔어. 근데 뭐라고 써있나? 여기는 너무 훌륭하다. 모든 게 훌륭하다. 예? 거기에는 좋은 음식이 가득 차 있고 영화도 마음껏 볼 수 있다. 아파트는 크고 호화스럽다.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뭐예요? 유일한 물건이 살 수 없는,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뭐가 없어요? 빨간 잉크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빨간 잉크로 적었다면 이게 다 거짓말인데 파란 잉크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걸 알릴 수가 없어. 이해돼요? 이 말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빨간 잉크가 없어요. 빨간 잉크는 사유의 가능성입니다. 산책, 흩어져서 궁리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아토포스 광주를 산책하다는 빨간 잉크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빨간 잉크를 찾아서 사라져가는 것들, 곧 사라져가는 사람의 무늬들을 같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멀리 무등산이 사라지고 있죠. 무등산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등산은 거기 있지. 아니요. 보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로서 어딘가에 존재할지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순간 무등산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날 아주 오래전 1980년 5월에 광주 국군통합병 그 옆에서 고문을 했던 505 보안부대 지금 잘 정돈돼서 막 정리해서 곧 없어질 위기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지금보다 이 사진보다 훨씬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흔적이 사라지고 있죠. 광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젊은 여성들이 꿈과 희망과 절망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죠. 이것도 곧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었을 거예요.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유토피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뭐라고요? 빈곤해져요. 그래도 광주에 여전히 혹시 아토포스 광주에 고향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 저는 광주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국장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할 수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결국은 진정한 자유란 뭐라죠? 진정한 자유는 사랑이에요. amor fati. 이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절대로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건 거래예요. 거래. 이런 거 있죠. 나는 아름다운 외모가 있어.
너는 돈이 있구나. 서로 나랑 같이 갖자. 이건 거래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넘치는 것이에요.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학문과 예술을 내가 넘치도록 사랑하는 그런 광주 시민자유대학과 함께 아토포스 광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산책, 즐거운 산책, 아름다운 산책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